이것도 중간이고 이것도 중간이지만은 양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 격렬해. 이거는 양이 내려가고 반대로 음이 올라가는 거지. 음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 중간이라고 해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싸잖아요. 이 물처럼 차갑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중간에 해당하지만은 비교가 되짚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보면 오행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목이나 금이나 똑같이 중간이라 했지만은 자, 목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은 양이 더 강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을 놓고 보면은 둘 다 살기가 좋아. 겨울은 너무 춥잖아요. 여름은 또 너무 뜨거워. 그 살기가 좋은 때는 봄하고 가을이거든요. 봄하고 가을. 근데 봄하고 가을이 같으면서도 같은 듯하면서도 달라요. 또 보면 자, 봄은 뭐냐면은 봄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뭔지 모르게 생동감이 있잖아. 뭔가 희망이 섞고 괜히 맞고 웃고 싶고.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산 노인네처럼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사색의 계절에 이거는 이제 봄을 보고 사색의 계절이라고 안 그래요. 봄에 사색하다가 다 묻히고 봄은 뭐냐면 일해야 돼요. 이제 양기가 막 올라오는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그때 일해야지. 언제 생각하고 말고 그래. 이때는 양기가 이제 지할 일 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지할 일 다 했다는 건 뭐냐면 양기를 모아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양기를 모으는 게 아니고 모으는 것은 여기서 모아요. 금은 모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도 모으는 역할을 하죠.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물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이것도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같이 모으지만은 금과 수는 또 달라요. 가을과 겨울은 또 달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달라요? 어떤 게 더 단단해요? 금하고 수를 놓고 볼 적에 금이 더 단단해요. 그 금이 더 단단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군더더기. 그걸 용서를 안 해요. 두고 못 봐.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싫잖아. 그걸 두고 못 봐. 이게.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 일을 그냥 꼴을 못 봐. 그냥.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금기가 강한 사람이야. 사실은 이 재판관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판사들이. 그럼 같은 그 저금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뭐냐면은 자꾸 모아. 이것도 모으는 건데 쳐가면서 모으죠. 이거는 열매를 이렇게 거둘 적에 이제 벼 같은 거 거두는데 벼를 거두다 보면 피도 있고 말이야. 뭐 풀도 있고 많아. 그걸 다 거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봐가지고 필요 없다면 가차없이 쳐버려야 돼. 매정한 거야 이거는. 여기는 인정이 많아요. 겨울은 인정이 많은 거야. 근데 이거 인정이라고 눈곱 방금도 없어. 이 오행 중에서 인정이 가장 많은 것이 어딘지 아세요? 이거의 반대지, 금의 반대지. 이게 가장 매정하다 그랬으니까 상대를 보면 알잖아. 목이하고 목이 인정이 가장 많은 것이야. 그래서 어딘지를 쓴 거예요. 여기는 칠 수가 없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 이렇게. 그래? 그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엄마야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봄에는 웬만한 거 다 품어줘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잘못하면 그 어린 싹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죽어버려. 근데 가을은 뭐냐면 이미 다 클 대로 컸어요. 컸기 때문에 피가 뭐고 쌀이 뭐고 다 구분이 돼 이제. 이때는 구분이 안 돼요. 전부 다 그 싹이 그 싹하고 그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쳐내지 못하는 거지. 그걸 그 성질을 어진인자라고 한 것에 지나지 않죠. 근데 여기 들어가면 뭐냐면 임이 아니라 이제 의가 돼요. 모를 의자. 모를 의자도 보면은
양이죠. 양하고 이거하고 합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이제 원래 이렇게 된 거지. 선수하고 요게 두 개가 합한 거예요. 이건 나 아짜라 그래요. 악은 적분하죠. 저게 이제 아짜, 나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아짜 자체가 원래 손에다가 창을 들고 있는 거야. 선술자건 창맞자니까 손에다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양이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뭐가 도대체 옳다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회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미회, 가을을 가리키는 거고, 또 양자 자체가 뭐냐면은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서 내렸죠. 요거야. 요게 원래 하나의 글자예요. 요거 보면 뭐같이 생겼어요? 지팡이. 또 이제 그 옛날에 지게 질적이야. 지게 짝대기 있잖아. 원래 이게 지게 호자예요. 지게 짝대기 호자예요. 음량을 모아서 이렇게 쭉 내려간 거예요. 이게 짝대기 받치잖아요.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받치자 하니까 세계,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 꿰쳐서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가 이제 미회이기 때문에 양양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손에다 창을 들고 있어야 돼요. 창을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못된 게 들어오면 그냥 묻히려는 거예요. 그 의라는 글자 속에는 뭐냐면 투쟁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싸움이 생겨요. 옳은 것을 갖다가 주장하고 그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싸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뭐냐면은 인하고 합했을 때, 인이 빠져버린 의인은 쉽게 비유하자면 공산주의 흘러가요. 이게 옳다 그러면 아버지도 없어, 자식도 없어. 우리 그런 경우 했잖아요 벌써. 그게 비극이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의라고 한다면 난 안 해요 그거. 차라리 그냥 무죄가 사는 게 낫지. 그런 공부 아니에요. 사람은 좀 사람다워야지. 내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구발을 해? 글쎄 그것이 그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의의는 사고 금방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합했을 적에 대인, 대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현모경에는 대인은 무병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진사성인 출세관 같은 것도 근데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는 사고 금방 가르쳤어. 또 이는 38목만 가르친 거예요. 또 얘는 이치라만 가르친 거예요. 얘가 오려면은 지가 들어가야 돼. 지식이나 지혜가 없는 예절은요, 그거는 맹정해요. 그거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종교파냐 지금. 무조건 부처님, 인, 의, 그 다음에 예, 지, 그 다음에 이제 신, 이제 이걸 오상이라 하죠. 오상이라 하는데, 오상이라는 것이 이제 5개 하고, 요 상자잖아요. 항상 상자거든. 상이라는 거는 항상 있는 거야, 이게. 그 영원한 5개의 진리가 오상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 예지씨는 오상이야, 내가. 이게 오행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는 38목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는 사구금이야. 신은 50%죠. 얘는 이치라, 이거는 1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오상이 될 수가 없어. 화랑 오개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야 전부 다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는 반쪽아래 지나지 않아요. 진정한 이는 즉 38목은 사구금하고 합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상대하고 합쳤을 때. 물하고 불하고 화하고 수하고 합쳤을 때 목하고 금이 나온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자가 남방으로 가는 거고, 남방에 있던 하는 북방으로 들어가는 거고, 동방에 있는 거고 서방은 동방으로.
뒤집어져야 돼. 지지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도서는 전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의는 뭐냐면은 사구금은 3과 8하고 합했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요. 그거는 3급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수생목, 그 목에서는 뭐냐면 다 풀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목하고 화는 밝은 편에 속하겠지 이제. 금하고 수는 좀 어둡죠. 어두면서도 수는 욕심쟁이야. 모든 걸 이렇게 모아요. 그 금은 뭐냐면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고 금은 뭐냐면 구별하는 역할을 잘해. 이렇게.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그걸 구별하는 게 금이 하는 역할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모으기 위해서는 그 나쁜 거 있잖아요. 부정한 거. 그거 우선 떨어내야 돼. 그걸 하는 게 금이란 말이야. 그 금이 악역을 많이 담당해요. 실속파는 여기까지. 이거지, 실속파는. 이것도 실속파예요. 둘 다 실속파인데 이거는 음기를 많이 모아하는 거고 이거는 양기를 많이 모아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중령이거든요. 그 대신에 양기를 많이 모아하는 건 뭐냐면은 양기 자체가 모이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아. 그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어느 모임에 가건 간에 밝아요. 그 모임을 따뜻하게 만들고 아주 명랑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개그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깊이가 없지. 깊이가 제일 깊은 건 어디냐면 여기에요. 수요. 제일 깊으니까 밑으로 떨어지잖아. 지금. 제일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제일 많은 건 수요. 근데 어둡잖아. 그 성격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내는 성질이 못 돼. 풀어내는 거는 목하고 화가 풀어내죠. 그러면서도 목하고 화를 놓고 볼 적에는 어떤 게 더 실속이 있냐면 목이 조금 더 실속이 있지. 화보다. 이거는 모아주는 게 없어요. 본명 보는 대로 어떻게 돼요? 물질이라고 보면 그냥 태워버려야 돼. 그 쓰고 봐야 돼 우선. 쓰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가들 있잖아요. 되게 큰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속성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왕 자기가 그런 사명 사주 패자가 그랬다면 공익을 위해 쓰면 되잖아. 그러면은 큰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릇이 커요. 목하고 금은 그 조절을 잘하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목이 목화토금속 오행 중에서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어디죠? 목이지. 금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목이 가장 앞장서는 거야. 그러니까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자가, 오자 5개가 있지만은 갑자가 맨 앞이라 그랬어. 갑병, 무경이면 오자지만은 갑자가 동방이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이렇게 일진이 갑자인 사람들은 주목감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임자는 사실 임자가 실력이 제일 나와. 여기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밝음하고 거리가 뭐라 이렇게 드러내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 표현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부족해. 형상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표현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같은 그 학문을 해도 어떤 사람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근데 실력이 있는데, 분명히 실력이 있는데 표현하는 거 보면 좀 그래. 그런 사람 되게 물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실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죠. 그럼 병자, 병에 속한, 이건 갑자라면 이게 병자가 되겠죠. 그럼 병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 밝아.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밝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커다란 비전을 제시를 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밑으로 들어가. 이 사람은 큰 사람이야. 잘 풀리면은 이 화는 원래 큰 거예요. 태양이거든. 근데 사실 어렵죠. 기록이가.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랑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큰 그릇인데 그만큼 어려워. 그럼 목생화가 되려면 뭐냐면은 목은 3이고 그 다음 화는 2나 7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4나 9가 이제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자,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이제 화생토가 돼야 돼요. 화생토. 그럼 화생토는 뭐냐면 불에서 흙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불에서 흙이 어떻게 나와? 그렇죠. 재로 나오는 거죠. 나무가 타잖아요. 나무가 타면은 재가 떨어져. 그 재가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색을 이렇게 얘기하죠. 황색이다. 이 불은 이제 적색이다. 붉은색이라 하는데 그 열이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토를 갖다 황이라 그래요. 그 흙도 누런 흙이 있고 검은 흙이 있고 백토도 있어. 흰 흙도 있어. 근데 왜 황토라고 하느냐? 그 누런색은 어떤 특징이죠? 누르다. 누르다. 여기서 온 거예요. 누런색은. 누르다. 이 땅이라고, 흙은 땅이잖아요. 이게. 땅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본래가 눌린 거예요. 허공 속에 같이 커다란 기운 덩어리가 있다가 그것이 따로 떨어져 나와.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눌렸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기압에 의해서 이렇게 눌린 거예요. 눌리니까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냐면은 커다란 열, 떨어져 나가려면 열이 발생해요. 나간다. 여기서 뭐가 붙어있다 나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이, 바람이나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람이 일어나게 돼요.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봄이라 이제. 그 다음에 바람이 점점 세지면 그게 이제 열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화야. 그럼 불이 다 하잖아요. 다 하면은 계속 타면, 다 타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 불이 있는 것은 다 태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가. 불의 주 임무가 뭐냐면은 녹이는 겁니다. 뭘 녹여요? 얼음을 녹이는 거야. 이걸 물을 갖다 녹이는 거라. 요놈은 얼리는 거잖아요, 본래가. 그럼 이 기운에서 벗어나려면은 벗어나는 정반대가 이거잖아요. 그 불은 온 걸 갖다 녹이는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만약에 이치가 그 불기운이 없다고 한다면 다 죽어요.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인체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것은 찬 거예요. 물이야. 그래서 그 우리 속설에도 냉수 먹고 저더라. 내가 살짝씩 드릴까요? 찬 것은 긴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애들이 밤에 이제 오줌에 잠자리에다 시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집에 키를 씌워 이렇게. 그래서 뭘 얻으러 가요? 뭐 얻으러 가요? 소금이잖아요. 왜 소금을 얻으라고 했느냐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대. 그 소금 얻어오면 돈 얻어먹고 그랬대. 그럴까요? 소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짜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 그 오줌 싼 거는 뭐냐면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 거고요.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럼 방광경을 이렇게 제거했던 것도 풀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이 해이된 상태야. 그러니까 소금 얻어오라. 소금으로
긴장감을 갖다 더 옥죄려고 한 거죠. 그런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불에서 화생토, 즉 화생토는 누르다, 누런 색깔이다. 누렇다고 하는 것은 누르대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누르다고 하는 것은 압력을 말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끔 누른 거. 그러니까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냐면은 불에서 나왔기 때문에, 화생토니까 불에서 나오잖아요. 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치가 있는 열보다는 약하겠지. 이제 열이 식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이 약해지면, 붉은색이 약해지면 황색으로 변해요. 주황색으로 변해요. 거기서 더 약해지면 주황색에서 이제 붉은 주자가 점점 사라져서 황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황색은 열과 냉이 합한 그 중화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바닥에 방판 같은 것도, 장판 같은 것도 지금 여기 황색이에요. 만약 이 장판을 갖다가 붉은색으로 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맨날 싸울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 벽도 붉은색으로 다 칠해봐요, 한번. 천장이 먹고.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렇게 색이 중요한 거예요. 벽을 지금 무슨 색으로 칠했냐면 미색, 이제 흰색에 가깝잖아요.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차분해지잖아. 흰색은 열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흰색이나 채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채색. 그러니까 스님들이 회색 옷을 입잖아요. 회색이 채색이거든. 그 왜 회색 옷을 입어요? 우리 원장님도 회색 옷 입었네, 지금. 머리만 깎으면 뭐. 왜 회색 옷이 입느냐? 회색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불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불기가 사라졌다는 게 뭐냐면은 욕화, 그러니까 욕망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색을 보면은 욕심이 없어요. 회색은 재색이라는데 재잖아, 재. 재는 다 타고 나면 찌꺼기야, 이렇게. 거기서 뭘 바래? 근데 무서운 것은 그 재로다가 양잿물을 만들어. 잿물을 만들어요. 양잿물이 하는 기능 다 알잖아요. 독 중에 독이라. 더러운 걸 전부 다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재가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모든 욕심을 없애는 것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애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놈이 욕심을 어떻게 없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스님들이 해줘야 돼요. 나도 제사고 쓸 거다. 있어요. 나도 보면은 제사고 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색을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 그럼 이제 이 황색은 뭐냐면은 중성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한 거예요. 이제는 그 토생 금을 해야 돼요. 흙은 사실 제일 부드러운 거야. 부드러운 거 하면은 목도 부드럽다 그래요. 성질에 물도 부드러워. 사실 물도 부드러운 거예요. 따스한 게 그게 부드러운 거지 뭐야. 목은 본래 부드러울 일자 그 상징이었고, 물 보세요. 부드럽지. 근데 물은 뭐냐면 부드러워서 냉하잖아요. 차갑잖아. 불은 부드러우면서도 뭐냐면 뜨거워. 그럼 목은 뭐예요? 목은 진짜 부드러운 거. 그게 목이에요. 토는 요거하고 요게 토하고 목이 본래 부드러움의 상징인데, 그래서 극과 극을 간다고 한 거예요. 목극토라고 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같이 부드러운 상징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부드러우면서도 목하고 토는 또 달라. 뭐냐면 목은 뻗치는 기운이 강해요. 부드러운 가운데서도
고집이 강해요. 자기 한번 옳다고 믿잖아요. 그 죽어도 가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은 금이 하는 거고, 얘는 옳고 그러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옳다고 믿잖아요. 그럼 그냥 가버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토는 뭐냐면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운데 얘는 뭐냐면 받는 게 아니야. 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가 가는 거야. 근데 토는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부드러운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게 토죠. 그 색깔을 흰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 중에서도 이건 푸른색이라고 했고 이건 노란색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느냐면 황색이에요. 그래서 기본 바탕을 항상 황색으로 깔아야 돼요. 그 바둑판도 황색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둑판을 갖다가 황색으로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바둑판을 붉은색으로 했다. 그 열을 받아요. 가뜩이나 바둑도 저기 열 엄청나요. 그래서 그걸 잠재운 게 뭐냐, 황색이야. 그래서 토생금. 근데 그 흙이 점점 더 음기가 차면은 더 굳어지죠. 굳어지면 뭐냐면 금으로 된다 그래요. 금은 그러니까 열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여기서 화에서 열기가 고조가 됐었고 여기서 많이 빠졌죠. 금형은 다 사라진 거였어. 그러니까 금은 열하고 화하고는 상극이랄게요. 근데 금이 단단해지려면 불이 없으면 또 안 돼. 그래서 화극금 그랬는데 어쨌건 토생금 그랬어요. 토가 단단해져서 금이 된 거고, 금생수 그래요. 금에서 물이 나와. 그럼 금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아까도 그런 얘기지만 그 쇠붙이잖아요. 쇠붙이가 습기가 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금생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냐면은 요건 단단한 거라서요. 단단한 거. 요건 부드러운 거라서요. 단단한 것은 뭐냐면은 왜 단단해질 수밖에 없느냐면은 필요 없는 걸 짜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짜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X만 뽑는 거야. 그 중에서도 모인 것 중에서도 필요한 것만 취하려고 할 때는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짜내는 건 뭐냐면 기름이에요. 백성들의 기름을 짜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짠다고 하는 것이 기름을 짤 때도 짠다는 말을 필요하고, 또 직무를 짠다, 옷을 짠다, 또 계획을 짠다. 그 짠다는 말은 뭐냐면은 맞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마무리. 너 아무리 종으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그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 금은 뭐냐면 정리를 말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중에서 사실은 겨울을 제일 마지막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을이에요. 가을 제일 마지막. 그래서 추수라고 하죠. 모든 걸 다 거둬들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금생수는 뭐냐? 금생수는 가장 단단한 것 중에서 가장 단단할 적에 뭐가 나오냐면 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단단해질 적에, 사람도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질 적에 뭐냐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도 그래요. 저놈은 맨날 물러 터져서 그러잖아요. 다 안 자랐다는 얘기야. 다 자란 사람 보고 물러 터졌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 자란 사람 보고는 저놈은 양을 닦자 그러잖아요. 양을 닦지라는 얘기는 장단점이 있죠. 좋게 말할 때는 뭐냐면 이속 차린다는 얘기야. 실속 차린다. 근데 나쁘게 보면 어때요? 얄밉지. 지 것만 알았는데. 근데 금의 속성이 원래 그런 거야. 그걸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러면은 이 오행을 갖다가 이제 다 알잖아요. 다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이때는 금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럼 금속성이 강한 금기를 많이 지닌 사람을 앞장세워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그렇게 야박질해서는 안 돼. 지금은 모든 게 시초이기 때문에 시초에는 금을 갖다가 들여두면 안 되잖아요. 금은 맨 마지막인데 좀 더 쳐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어떤 사업을 시작할 적에 금기가 강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목기가 왕한 사람을 갖다 앉혀놔야 돼요. 목기는 봄의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잘 품고 키우는 역할을 해줘요. 그거는 목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쓸 때도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사주를 보든지 아니면은 그 형상을 보든지 인상, 그러니까 관상이죠. 그런 걸 보든지 아니면 음성을 보든지 판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갖다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목을 써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더 이제 크게 이제 왕성하게 할 때는 화에 속한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화기 있는 사람. 목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화를 쓸 때는 그 보조를 반드시 수기가 있는 사람을 쓰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화의 성질은 뭐냐면 다 태워서 없애버려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가 되고 어떤 사람이 보가 되고 참모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용사예요. 사람 쓰는 방법이야. 인사는 만사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인사는 만사다. 모든 일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람처럼 위대한 존재가 없거든요. 아무리 악하게 생겼어도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게 도사요. 딴 게 도사가 아니야. 사람이 얼굴이 다양하고 말이죠. 천차만별의 사람이 살아가요. 그 까닭은 뭐냐면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개성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 그래. 모든 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갔다면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다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도 하모니라 그러죠. 모든 걸 좋아해서 아름다운 그 선율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진짜 도사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하모니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오늘 나는 너무 목적으로 치우치지 않은가? 어떤 일을 제가 목적으로 치우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정을 많이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끊을 때는 끊어줘야 돼요. 끊는 역할은 금이 하는 거거든요. 오늘 갑자기 내가 너무 냉정하게 하지 않은가. 냉정한 거하고 그 결단이 있는 거하고 달라요. 냉정한 거는 매사를 갖다가 그 사랑이 없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물이죠. 이거는 뜨거운 거니까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도 다정도 병이라 그랬어요. 너무 뜨거우면 다 타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스토커야 이제. 내가 사랑하니까 쫓아다닌다 왜 네가 막냐 그래. 이런 쪽으로는 그럴듯해. 난 너 좋아. 좋아서 쫓아다닌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근데 독이잖아 그게. 그건 어떤 결과냐면은 수가 빠진 화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양 오행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려면은 생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건 다음에 하겠지만은 미리 나중에 알아. 지금은 안 똑같아. 그건 이렇게 써요. 열십자잖아요. 이거는
무슨 형이라고 해요? 맞이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형 그러면 나보다 높은 사람을 불러요. 형. 근데 형자를 왜 이렇게 써요? 네, 뭐 요거는 뭐냐 이렇게 꿇어앉은 거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요게 지금 다리거든요. 이게. 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머리통이겠죠. 근데 10 밑에서 그러는데 십자 밑에서. 그건 뭐냐면은 십자를 받치고 있는 거야 지금. 형이 어떠한 형태가 됐을 적에 형이 되느냐면 십자를 갖다가 받치는 사람이 형이야 원래. 10은 뭐냐면 음과 양을 갖다가 하나로 이룬 사람이잖아. 그게 무극이야. 그러니까 상극은 본래 낙서판에서 있는 건데 일은 구하고 합해요. 분식을 해요. 일감수는 구리하고 합해서 10이 돼. 그 다음에 이군지는 팔간산하고 합해서 또 10이 되고 그 사방에 있는 숫자가 전부 다 합해서 10을 이루는 게 상극이에요. 지금 10을 이루고 있잖아 지금. 엎드려서 그 무거운 10을 머리에다 이렇게 입술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10이 된 게 아니에요. 10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10에 이르렀을 때 이걸 딱 펴야지. 있잖아. 이게 지금 버거운 상태야. 10을 이기고 있으니까. 이게 이길 글자거든요. 이기는 거야. 그 투쟁이죠. 그 투쟁을 왜 하느냐 하면은 10에 도달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불변한다. 이기는 것은 10까지 도달했을 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십자가에 이르렀을 적에 십자가의 승리라고 그래요. 10에 도달하지 못한 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극은 반드시 합해서 두 수가 합해서 10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숫자는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만큼 갔으면 반대편은 9만큼 간 거예요. 그 비례하니까 2만큼 가면 8이 남았어요. 여기는 3은 7이고 4는 6이고. 그래서 이걸 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생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상생은 이건 그냥 순차적으로 1의 반대는 2다, 3의 반대는 4다 이렇게 짝으로 맺어진 거고 이렇게. 근데 낙서는 뭐냐면 합해서 10을 이루는 숫자를 극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별하기 굉장히 쉬워요. 상생에 가는 걸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찾아보죠. 자, 1 수, 그 다음에 3 목,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5 또, 그 다음에 9 금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이제 심리적인 면으로 한번 보세요. 요건 아까 긴장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를 왜 긴장이라고 할까? 인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은 출발을 가리키잖아요. 출발. 어떤 것이건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조심스러워요. 그래 안 그래?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누가 발판을 마련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마련해야 되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일 힘든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수나 그 속성은 뭐냐면은 조심성이 많아요. 조심성이. 그럼 이제 수생목 하려면은 1에서 이제 3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긴장해서 뭘로 가는 거예요? 3은 그럼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일까? 이건 처음에 출발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라 그랬어 이제. 그래서
12띠 중에서 조심성이 가장 많은 놈이 쥐예요. 그 생체 실험할 적에 쥐를 갖고 하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갖고 하면 안 되나? 안 될 건 없을 거야 아마. 근데 꼭 쥐를 갖고 해요. 왜냐하면은 쥐라는 그 속성이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조심성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조심성이 많은 놈을 통과하면 다른 거면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나 그걸 알고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 아마 모르고 했을 거야. 그 이런 이치는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그런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누가 간에 그 원리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쥐가 모든 것의 그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 그 전에 얘기했을 텐데 어린애들이 그 병에 걸리잖아요. 갓난이나 이제 이제 음식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그때 걸리는 질병은 쥐고기를 먹으면 참 좋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다면 요거는 뭐예요? 우선 13759 원래 13579가 돼야 되는데 13579 요거 전다 양수잖아요. 홀수. 그러면 이게 시작이라고 한다면 끝은 이거 되겠지. 이건 마무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작이라는 게 이건 마무리가 되겠지. 우선 숫자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조심성이 있지만 이것도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끝을 잘 마무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들였던 게 전부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근데요, 파는 이루한데, 근데 화는 2도 하잖아, 이치가. 그 다음에 금은 4도 금이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요거는 13579를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쓴 거고, 또 이제 6은 하면 되지. 그렇게 할게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 먼저 양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음도 설명하는 게 그래요. 제일 무서워요. 자,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 우선 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1하고 6은 똑같이 물이라고 했지만은 1은 뭐냐면은 조심성이 많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6은 그 1하고 6을 놓고 저게 1은 홀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은 가운데서 뭐냐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 그걸 가르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걸 부호하는 거예요. 6이라는 놈은 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성질을 보면은 물은 나가기도 하고 고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물이 많이 고인 상태는 6이지 1이 아니고. 그럼 물은 고여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 항상 움직여 이렇게. 그건 뭘 의미하냐? 속에서 양이 용수선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일이죠.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은 것은 뭐냐면 지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움직이려고 하는 건 뭐냐? 살려는 몸부림이야. 살려는 의욕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그거는 고인물이야지. 그건 죽은 물이죠. 그래서 좋은 물은 뭐냐면 흐르는 물이에요. 이렇게 고인 물은 썩어. 그래서 그 경기도 시화문가 그 이제 고인물 만들어서 다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 경이나 아라뱃길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 냄새가 진동을 해. 가보세요. 그 다음에 3판목 그랬거든요. 1보다는 3이 더 발전했어. 자, 9는 마무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볼 적에, 조금 있다. 자, 1, 반대가 9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고, 이거는 마무리.
마무리할 때는 뭐냐면 과단성이 있어야 돼. 항상 어떤 일이든지 이제는 다 됐어. 밥을 다 해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어떤 놈이 초칠 수가 있어요. 그건 막아줘야 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구애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금이라고 해. 단단한 거. 이렇게. 그래서 소리로 지금까지 소리를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소리를 한번 얘기해봐요. 예, 물소리, 금소리, 소리도 이제 볼 줄 알아야 돼. 물소리는 자 금소리하고 물소리하고 다르죠. 금소리는 어때요? 굉장히 단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뜯어졌을 적에 금소리는 아주 맑아.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멀리 퍼진다는 거. 맑기 때문에 만약 멀리 퍼지지 못한 건 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섞였으니까 탁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수들 목소리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까 우리 집에서 들었죠. 이명주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미녀 가수야 이렇게 보니까. 근데 굉장히 탁해 목소리가. 되게 미녀하는 사람들 보면 좀 거칠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탁한 거야. 탁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 거야. 단단한 기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우선 많은 거야 이게. 근데 단단한 건 아니죠. 이렇게 탁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북소리 있잖아요. 북소리하고 그 다음에 쇠복종소리가 있어. 쇠로 만든 거 종이잖아요. 그 소리가 달라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북소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들릴 것 같잖아요. 북소리는 바람소리가 그렇게 원래 이렇게 통 치면은 떨림이 강하잖아 이렇게. 푸석푸석 하잖아. 부드럽죠. 이제 북소리 들으면서 아이 귓다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쇠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 땅 치면 귀청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밝으면서도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낼 적에도 어떤 사람 목소리는 쇠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기질적으로 성질이 어떠냐면은 아주 맑은 사람이에요. 부정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건 너무 결백하지 이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예요. 박 대통령. 그 양반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렇게 맑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강해 이렇게 딱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딱 듣고 있으면 정이 붙는다? 그러고는 거리가 안 벌어요. 정이 나는 목소리 뭐냐면 탁한 목소리예요. 이것도 저거 저것도 그게 봄이야. 봄은 다 품어주니까. 이제 가수 현미 같은 목소리 보면은 현미 목소리를 들으면서 맑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실제 생긴 모습도 그렇게 보면은 툭툭한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새는 하늘이 뜯어고치는 세상이 아니고 성형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얼굴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어. 근데 이 목소리는 성형이 안 돼요. 그럼 목은 뭐냐 상팔면 부드럽다는데 일보다도 더 양이 강해진 거예요. 요게 겨울의 양기, 그럼 요게 봄의 양기라고 해야 되겠지. 봄의 양기는 뭐냐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땅속에 어두운 땅속에 있다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 그게 삶이야. 그럼 팔은 뭘까요? 팔은 그걸 보호하는 거죠. 양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뭔가 테두리가 있어야 지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런 거지. 그게 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 중에서 가장 큰 게 팔이야.
그러니까 목은 외형이 큰 거예요, 원래. 목은. 그래서 그 대개 보면 목소리가 부드럽고 탁한 사람들은 덩치도 커요.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돼요. 나무가 그렇거든요. 이게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나무인데 이건 이제 말른 나무잖아. 이제 맑은 소리가 나잖아요. 맑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분이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마르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 마르면은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나무라고 해도 물에 젖었잖아요. 그러면은 맑은 소리가 안 나. 목. 자, 중에서 가장 크고 그 덩치가 크니까 그 속에는 양도 강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산하면은 튀어오는 힘,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이제 용수철 그러죠. 용수철 그래서 봄을 갖다가 스프링이라 하잖아요. 영어로. 스프링은 용수철을 가리킨 거죠. 탕탕 튀어오르는 그 힘, 그걸 삶이라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열두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인자, 호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세가 호랑이란 말이에요. 그 기세가. 그 자기 생년월일 그 날짜를 전부 다 뽑아와서 숫자를 뽑아와서 하기 3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용수철 같은 기상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선구자적인 일을 많이 해요. 앞으로 피어나가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누르는 걸 못 참아요, 이제. 그래서 그 자기 생년월일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 전부 다 펴보면 그 숫자 합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7군데 중심이 5거든. 중심이 5인데 5는 이제 중심이니까 5는 원래 1을 6을 만들고 3을 8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안 해도 알 거고. 그 다음에 7하고 9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12지지를 말하면 뭘 알았어요? 12지지로. 그런 게 빨리빨리 돌아가야지.